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3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지방 권력까지 다 이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할 일은 뭐가 남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제 원 구성의 속도를 내 가지고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 과제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선동 원내대표도요, 협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이번에 지상 명령, 가장 준엄한 명령인데,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작년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 이러한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또 이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100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100일 작전을 시행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찾아오고요, 민생 관련 법안 6월 중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 100일 작전을 시행한다,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바로 뭐냐, 앞으로 이제 총선 2024년 총선이 600여일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정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바로 혁신위를 가동시키겠다. 그러면서요, 전격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은요, 이 최고위원들이 그야말로 당 안팎 인사 누가 됐든지 간에 혁신 마인드를 가진 인물 한 명씩을 추천하면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기한은 한 2달 정도의 기한으로 혁신위를 가동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지선이라든가 재보선 이 잡음 없이 공천을 잘 마무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원이 그동안 한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80만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제 2년밖에 안 남아서 정당 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정대한 이러한 이 정당 의사결정 과정, 공명정대해야 되겠다. 특히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의힘이요, 팬덤 정치 그리고 조직 정치의 경선 구조를 이제 타파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2달이지만은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기한을 설정하겠고요. 그리고 공천 룰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혁신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혁신을 통해서 뭘 하나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 책임당원이 있는데요, 책임당원은 1,000만 원, 책임당원은 매달 1,000원만 내면 1,000원만 내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으뜸 당원, 즉 엘리트 당원을 별도로 만들겠다, 이러한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달 정도의 기간을 갖고 대대적인 혁신안을 그러면서 쇼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혁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혁신위에서 하나의 큰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서울시 의회가 대대적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서울시 의회가요, 지역 의원이 이제 101명, 그 다음에 비례의원이 11명, 그래서 총 의석이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은 68%인 76석, 그리고 민주당은 36석을 차지했는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것은요,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서울시의회에서요, 바른 기회도 제대로 안 줄 정도로 민주당의 독선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들이 처리될 수가 없어. 예산안뿐만 아니라 중요 정책사항.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개선사항들, 박원순의 찬재들,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김어준이가 하고 있는 TBS 방송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 TBS 핵심 컨텐츠를 교총을 하지 않고 교육으로 바꾸겠다. 왜? 정치적인 편향성이 하도 심하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얘기한다고 되질 않아요.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돼.
근데 그동안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볼에 손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68% 76석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TBS 개편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내년 2월에는 TBS 경영진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논란을 많이 이야기했던 김어준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TBS 노조가요,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구상에 대해서 방송 편성 간섭, 이거는 방송법상 하면 안 된다,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다소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오세훈 시장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어준 씨가 이 퇴출도 퇴출이지만요, 이 교통방송을 운영하면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도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과 같이 말이죠, 안에 썩어 들어가는 부패 이런 사건들이 있는지까지도 철저히 감사하라.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이번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김기현 위원장이 입장문을 하나 내놨어요. 자, 이번에 민주당은 뭘 맞았냐? 벼락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에 진짜 달라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조국의 강 건넜습니까? 못 건넜잖아요. 조국의 강을 못 건너니까 심판론이 있어가지고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재명의 강을 넘었느냐? 못 넘었어요. 추미애 강을 넘었느냐? 못 넘었어요. 박범계의 강을 넘었느냐?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요, 법무장관 박상기를 빼놓고는요, 전부 강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김기현 위원장이요, 페이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대선 불복으로 민심에 역주행하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심의 벼락을 맞았다. 그래서 2018년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했던 민주당은 4년 만에 초라하게 쪼그라들었고, 불과 3개월 전의 대선 0.73%와 차이와 비교하더라도 급격한 추락이 아닐 수 없다. 예. 그러면서요, 이재명 직함이 총괄선대위원장 있잖아요. 무색할 정도로 혼자만 살아남았으니 개인적 방탄조끼 입기를 위한 무책임한 출마했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또 이재명 후보를 방탄 출마시킬 때 이미 뻔히 보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새로운 길이 보일 텐데, 안타깝게도 이재명을 앞세워서 강경 노선을 주도했던 이 사람들이 차기 총선 공천에 대한 의견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내 합리적 인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이제는 교조주의적 모습에서 탈피하여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진 정치 문화를 만드는 카운터파트가 되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도취되지 않고 더 낮고 겸허한 자세로 민심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충격적 이 입장을 내놓고 하나 폭로했어요. 뭐냐? 자기가 이번 대선 때 그렇게 쉼 없이 뛰어다녔는데 취임식 초청장 하나를 못 받았다. 당도 이런 거가 문제다. 하기야 정몽준이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개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당협위원장을 있는 동작에서는 모두 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저는 당선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서운한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받지 못했다. 우리 당은 이것도 문제다. 그러면서요, 지방선거도 이제 끝났고 3월 9일 대선에 이어서 정권교체의 완성을 위해 쉼없이 달렸다. 내 스스로 나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한다. 어제부터 드디어 온몸은 두들겨 만든 듯 아프고 모든 뼈마디는 사근사근 쑤시기 시작한다. 당연한 엄중한 책무라 생각하기에 다보스 포럼에 다녀와서는 허겁지겁 그동안 못한 것을 벌충이라도 하는 것처럼 뛰어다녔다. D-1은 울산, 하남, 중량으로, D-1위는 양평, 강동, 부천, 영등포, 그리고 동작으로. 예. 그러면서요, 이 절박한 눈물 또는 뜨거운 응원을 외면할 수 없었는데,
늘 남은 마지막 에너지까지 쏟아부었다. 특히 우리 지역 동작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전원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내 지역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 난 좀 미련한가 보다. 그저 당과 국가를 위해서는 나를 위한 계산은 미뤄둔다. 대통령 취임식 날 신라호텔 리셉션은 꿈도 꾸지 않았고 로텐도홀의 리셉션은 물론 단상 1000명의 좌석 한 장도 배정받을 수 없었던 나는 텔레비전으로 취임식을 보면서 그래, 새 정부 출범이 고맙지 하면서 스스로 우유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긴 정몽준 전 당대표께서도 초청장 한 장 못 받으셨다 하니 우리 당은 이것도 문제다.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역대 당대표는 흔적도 없으니 라면서 거듭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끝으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조금 아쉽지만 경기도에서도 기초단체장은 압승을 했으니 국민들은 힘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응원해 주었으라. 그러니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오만해서는 안 된다. 선거 동안 입은 선거용 점퍼를 벗으면서 나는 잠시 책무를 내려놓고 싶다. 자, 이게 다음 이제 어차피 이제 5년 지났고요. 이제 참 취임식은 끝났고 5년 후에 새로운 취임식이 올 텐데 우리가 정권 반드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임식 준비위원회 철저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요, 우리 구청장들 서울 싹쓸이 했잖아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말이죠. 강서에서 출마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후보입니다. 이 강서하면요, 아주 옛날서부터 민주당 텃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51.3%, 그래서 민주당 후보 48.7을 2.6% 차이로 누르고 구청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동안 강서구는요, 민주당의 노현송 구청장이 3선을 연임했고 현재 강서, 갑, 을, 병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서 강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태우, 여러분들 조국 사태 때 폭로해서 조국 한마디로 운명을 바꾸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장문에서요, 우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강서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요,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해서 강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강서 전 지역의 마곡과 맑은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강서,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서, 어린이 복지마을 강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등 주민들과 약속한 강서의 비전과 대안의 공약을 꼭 지키겠다. 그리고 모든 정치는 이웃에서 시작되는데 주민을 위한 정치, 오직 주민만 믿고 여러분과 함께 생활 정치를 하겠다. 가장 깨끗한 구청장, 가장 정직한 구청장이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김태우 전 수사관인데요. 이 강서구청장 정말 축하드리고 반드시 아주 대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법무장관 한동훈 장관이 매우 특이한 지시를 했어요. 뭐냐, 법무부에서는요, 그동안에 역대 법무장관들 이 업적집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들여가지고. 자, 그래서요, 당연히 박상기 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국은만 안 만들었다고 해요. 너무 짧아서 35일밖에 안 됐잖아요. 추미애 것도 만들었고 박범계 것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세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예, 이제는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개인 홍보로 쓸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 예산에 들어서 업적집을 제작한다. 그래서는 하지 말라. 그래서요, 지난달부터 이것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한동훈 장관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한동훈 장관의 이 취임사, 이것 중에 이 홍보용으로 적절한 문구인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 이 구절을 써가지고요, 이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해가지고 5만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베이커리 상품권 1만원짜리도 주는 경품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 야, 이거 한 장관 개인 홍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국가 예산 쓴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러한 비판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법무부가 말이죠,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한 장관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장관 관련 사안인데
예, 더군다나 이게 경품 행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했다? 이건 실무자가 이게 사실이라면 실무자가 반드시 이러한 행정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요, 경고예요, 경고. 징계에 넘겨야 돼, 이런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장관의 업적집 이런 것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요. 자, 이것도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한 장관 그 취임사를 갖고 홍보하는 거 이것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러한 이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통상적인 홍보 활동이라 하더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제부로 중단이 됐고요. 또 과거부터 해오던 일일지라도 장관의 개인 홍보성으로 볼 수 있는 행사는 앞으로 일체 하지 말라. 이거 제대로 잘 지시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악구의 인원고 재학생 최인호인데요. 재학생이 당시에 말이죠. 인원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한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최인호인데요. 이 최인호 학생 이번 관악구 구의원의 최연소 20세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 뭘 비판했냐면은 이 교사들이 정치 편향 교육, 바로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교사들이요 유튜브 페북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고발했어요. 당시에는 반일 분위기가 국내에서 굉장히 고조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개함으로써 사실상의 정치 편향 교육 이게가 되지 않도록 많은 영향을 줬죠. 그런데 이 최인호 이번 당선인은요, 국민의힘의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에 참여해서 16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요, 청년본부 양성평등 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도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치적인 센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 관악구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국민의힘. 자, 이번에는요, 이 가세현이 지금 이번에 경기도 후보지사로 뛰었다가 실패해가지고 특히 단일화에 실패해서 이거 강용석 책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도 끊기고 또 이 슈퍼챗도 많이 또 맛이 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강용석과 김세희 간에 좀 이 갈등 관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김세희 대표가 하나 공개했어요. 폭로했어. 이준석이 몰래 김은혜하고 강용석 단일화 협상을 좀 했는데 왜 단일화 협상 깨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 강용석 측에서는요, 캠프에서는 그 조건 마사 회장과 경기도 부지사 자리를 달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요, 앞으로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